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1일 임신 네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경기 수원 진위 양성에 폭풍우가 몰아서 곡식의 피해가 있었다. 고양 등 7고을에는 황충이 발생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2일 개요 첫번째 기사 김당 등이 다시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2일 개요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2일 개요 세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 등 7고을에 큰 물이 져서 곡식의 피해가 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3일 갑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특근대 이달 15일경에 영경전에 입번했던 중위위 이세렴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죽었기 때문에 끌어냈다고 합니다. 재수해서 멋대로 마시는 것도 이미 안 될 일인데 너무 마셔 죽기까지 했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입번 내관들과 종친을 각별히 추구하셨사니 전교하기를 내관과 종친에 대한 일은 아랜대로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3일 갑술 두번째 기사 충청도의 영동, 청산과 강원도의 강릉 부에 황충이 발생해서 곡식의 피해가 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첫번째 기사 대사원 김당, 장령, 심, 언광, 지평, 허흡이 아뢰기를 전일 사피한 일에 대해서는 신등이 당초에는 기어이 허락을 얻기 위해 여러 날 사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거롭게 아뢰기가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물러가 직무를 행하면서 물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심사순, 장령 이희건, 지평, 홍석견이 어제부터 병들었다고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뜻을 상세히 알아보니 직에 나아가기가 거북해서 출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당초 동료들이 함께 직에 나아가기로 의논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 이는 신등이 직에 나가는 것을 구차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대저대가는 외로니 이와 같더라도 직에 있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이제 동료가 구차스럽게 여겨 출사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등을 속히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이미 같이 직에 나아가기로 의논하고 물러가서는 3인은 직에 나가고 3인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사체가 말이 아니다. 그때 저들 3인이 직에 나오는 것을 거북하게 여겼다면 이 뜻을 고집했어야 했고 물러가 바깥 사람들의 의논을 들었다면 본부에 와서 같이 의논하여 다시 사피했어야 하는데 끝내 출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사원의 말대로라면 저들의 3인은 더욱 직에 있을 수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두번째 기사 김당 등이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위에서도 독단하기가 곤란하니 대신들과 의논해야겠다. 물러가지 말고 명을 기다리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즉시 사관을 나눠 보내어 삼공의 의논을 모으라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세번째 기사 김당 등이 세번째 아뢰기를 동료가 이미 구차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신등이 어떻게 감히 직에 나가서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속히 신등을 재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진퇴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대신들의 의논을 모으려 했었다. 이제 아랫말을 보건대 사민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세상 직에 있을 수 없겠기에 의논을 모으지 않고 사민을 채직시키라 명했다. 그리고 대사원 등에게는 사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다 말했다. 더구나 당초 사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율관이 잘못한 것으로 대간에게는 관계되지 않는 일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기를 의논은 모으지 말고 심사순 등을 채차할 이로 성전을 받들라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네번째 기사 김당 등이 네번째 아뢰기를 당초 사피하게 된 일은 이것이 율관의 잘못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주문해야 할 일
정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있었지만 사세가 매우 곤란하여 연일 사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여러 날 출사하지 않은 채 번거롭게 아뢰는 것이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같이 출사하기로 의논하고 물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3인은 이제 와서 거북하다고 여겨 병을 핑계하면서 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도 이러하여 더욱 직에 있기가 곤란합니다. 속히 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대사원 등을 퇴직시킨다면 이는 시비가 없는 처사다. 사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5번째 기사 김당 등이 6번 하려였으나 사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6번째 기사 간운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4일 을해 7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 남해에 황충이 발생해서 곡식을 갉아먹었고 사천, 청하, 흥해, 성주, 합천, 초계, 언양 등 고을에는 우레치고 비가 내리자 황충이 점차로 없어졌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장훈이 데뷔 전에 문안들이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내 약방이 데뷔 전에 약을 만드는데 생서열을 넣어야 한다 했다. 그러니 날짜를 정해서 채취하여 올릴 일로 경기 관찰사에게 하사하라.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김당 등이 전과 같이 사피한다고 아뢰었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삼공을 빈청으로 명수하고 전교하기를. 자전께서 다른 증세는 좀 덜 하지만 피곤한 증세는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근래 진모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비록 의논할 일이 있어도 직접 의논하지 못했었다. 근래 왕자들이 잇따라 서거했으므로 내가 매우 비통해하고 있다. 영산군을 부처한 곳이 매우 낮고 습한 지대이므로 전을 다른 곳 집으로 옮기게 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늘 불안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배 해수기를 자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산군 이전은 배천에 부처되었다. 또 근래 대관이 연일 사피하는 일에 대해 대신이 어찌 못 들었을 리가 있겠는가. 큰일이 아닌 것 같아서 윤호하지 않았더니 그 뒤 직에 나아가기로 같이 의논했다 한다. 그런데 장령 이희건, 지비, 심사순, 지평, 홍석견 등은 병을 핑계하면서 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도리어 직에 나간 동료를 비웃기 때문에 대사원, 김당, 장령, 심언광, 지평, 허흡 등이 이를 이유로 와서 사피한 것이다. 내가 처음에는 대신들과 의논해서 결단코자 했었으나 김당 등이 다시 사순 등이 직에 나가자고 같이 의논하고서 병을 핑계하여 출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인 바 사세상 직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퇴직시키라고 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김당 등이 굳이 동료가 이미 거북하게 여기고 있으니 직에 있을 수 없다고 사피한다. 대간이 시비를 다투느라 서로 공격하는 일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같이 의논해놓고 물러가서는 서로 배반한 경우는 근래 못 보던 일이다. 그래서 대신들의 뜻을 안 다음 답하려는 것이다. 하니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상께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든도 상의 분부를 듣고 나니 마음이 미안합니다. 상께서 영산군을 보호하려는 뜻은 진실로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조정에서 종사의 대기를 위해서 아뢰었던 것이고 상께서도 대의에 따라 결단하셨으므로 마지못해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도로 옮기려 하시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이미 황해도에서 회계를 줄여 예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도로 옮긴다면 이런 등등의 일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니 옮겨도 영산군에 의한 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처음 듣기로 헌부가 공무에 착오를 일으킨 일이라 했으므로 여러 날 굳이 사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들으니 직에 나가기로 같이 의논한 뒤 심사순 등이 물러가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는다 합니다. 당초 이미 직에 나가기로 같이 의논했으면 물러가서 병을 핑계하면서 출사하지 않는 것은 신등의 생각에는 잘못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직에 나간 대관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산군의 일은 위에서도 대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거처하고 있는 집이 지대가 낮아 매우 습하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이다. 이제 다른 도로 옮기면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니 아랜 듯이 과연 합당하다. 직에 나가자고 같이 의논하고 물러가서는 병을 들었다 핑계대고 출사하지 않은 채 도리어 직에 나간 동료들을 비웃는다고 한다. 심사순 등이 만약 직에 나가는 것을 거북하게 여겼다면 각기 자기의 뜻을 밝혔어야 했고 물러가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직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으로 다시 아랬어야 했다. 그런데 물러가 집에 있으면서 다시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래 대간이 이런 잘못으로 채직당한 경우에는 모두 의례 화직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정에 엄숙하고 깨끗한 기풍이 없어졌다. 이전에는 대간이 일을 잘못해서 좌제되어 채직당하고 나서 회직에 제수되며 그 후임 대간이 반드시 시비를 분변하여 탄핵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 심사순 등의 일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고 기필할 수 없다. 이제 마침 대신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다. 하며 삼공이도 아뢰기를. 심사손 등의 행위가 매우 그러다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의 뜻은 저들이 사민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피하던 끝에 갑자기 직에 나가면 물론이 있을까 저 해서 대체를 살피지 않고 도리에 벗어난 계책을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엄한 위험을 보이신다면 뒷날 대간에 임명된 자들이 화합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모두 구차하게 화합하려는 생각을 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단이 도리어 더 심할 것입니다. 위에서 짐작하여 잠시 은미한 견책을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심사순등은 여러 번 대간을 역임한 사람들이니 일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행위가 이러하니 내가 매우 괴이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죄주고 싶지는 않다. 지금 대간으로 있는 사람들이 혹 작은 잘못이나 사사로운 범금 때문에 재직당하게 되면 모두에게 의례 화직을 제수한다. 이는 권징하는 의의가 없는 처사이기에 말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대간을 심하게 다스린 일은 없었고 그저 좌천시켰을 뿐이다. 이제 퇴직시켰으니 별도로 견책을 가할 필요는 없다. 전조에서는 이 뜻을 염두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김당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이제 겨우 여기에 왔기에 의논했더니 모두 저들이 사민이 그러다고 했다. 따라서 경등은 직에 있어야 하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5번째 기사. 김당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직에 나갈만 하다면 무엇 때문에 감히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아뢰겠습니까? 하였다. 5번 아뢰었으나 사피하지 말라 하니 6번째 아뢰었다. 그러다가 간원이 논박한다는 말을 듣고는 명을 기다리지 않은 채 물러갔다. 증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6번째 기사. 간원 전원이 아뢰기를 오늘 삼가 상의 분부를 듣건대 대간의 일을 잘못 처리한 데 좌제되어 재직당하고 나서 화직에 제수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하고 가벼운 잘못일 경우에는 논하지 않되 반드시 이를 경중을 잘 살피어서 조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본직에 제수된 지 이미 오래였으니 이를 잘못 처리한 데 좌제되어 재직당하고 나서 화직에 제수된 사람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신등이 미처 살펴서 논개하지 못했으니 직에 있기가 편치 못해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저기한 지 이제 20여 년이다. 그간 대간이 간혹 작은 잘못이나 일신의 과실 때문에 채직되며 그 후임 대간이 반드시 그 일의 경중을 살펴서 탄핵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경중을 다되지 않고 의례 화직이나 준직을 제수하는데도 탄핵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심사순 등의 집에서 사적으로 의논하는 패단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말하는 것이지 지금 대간이 탄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사피하지 말라 하며 간원이 아뢰기를.
번거롭게 아뢰기가 매우 죄송해서 감히 다시 아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헌부가 전일 사피한 뒤 나아가기로 같이 의논해 놓고 물러가서는 집이 심사순 장령 이희건 지평 홍석견 등이 다시 이론을 제기 법을 핑계대고 출사하지 않았으니 사체의 지극히 어긋남은 물론 대간의 채통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계하려 의논했었습니다만 채직시켰다는 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심사순 등이 저지른 잘못이 크다는 것은 상께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십니다. 듣기로는 어제 헌부가 조하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석근이 먼저 본사에 와 있었으니 반드시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당 등이 의당 홍석견을 만나 그 의견을 안 뒤 조치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대궐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홍석견은 대궐로 나간 내용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으니 일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저 대간이 궁궐에 나가 비염할 경우에는 혹 본사에 모여서 의논하기도 하고 출근하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가부를 통의한 뒤에야 모여서 아뢰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제 심언광 허허은 먼저 장관 김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대궐로 나온 뒤에야 비로소 통보했습니다. 김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관리를 보내어 탐문해보고 나서 뒤따라 와서 참여했습니다. 이는 심원강 허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김당도 사체를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어제 김당 등이 와서 사피한 뒤 신 등이 직에 나아가기로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순 등 3인이 거북한 일이라 하여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등도 감히 직에 있을 수 없다 했다. 내 생각은 각기 집에 있으면서 병이라 핑계댔는데 어떻게 그들의 의향을 알아서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심은 했었다. 그러나 이미 심사순 등이 그러다 했기 때문에 채직하라고 명한 것이다. 심언광, 허흡 등이 바로 대궐로 나온 일에 대해서는 그 의견의 소재를 모르겠다. 하지만 김당이 뒤따라와서 참여했으니 아마 간원의 말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또한 사체를 잃은 짓이라고 하니 모두 채직시켜야 하겠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관을 모두 채직시키라. 오늘 정사를 해야겠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고 내일은 도목정을 해야 하므로 내일 일찍 정사할 일로 말하라 하였다. 천조 7호 57권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7번째 기사 정원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대저 대관은 임금의 이목에 해당되는 관직이므로 하룻밤 사이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도목정은 하루 동안에 다 끝낼 수 없는 형편이니 오늘 정사를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전에는 대관이 모두 채직되면 밤이 깊더라도 즉시 정사를 했었다. 그 뒤 이조에서 밤에 정사해야 할 때를 당하자 내일 하도록 하자고 아뢰었었다. 따라서 내일 도목정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는 바에 따라서 다시 생각해보니 도목정은 반드시 여러 날 걸려야 될 것이므로 즉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정사에서는 대감만 차임하겠다 하였다. 천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8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천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9번째 기사 유여림을 사헌부대 사원으로 임건을 지비로 심언경 원계치를 장령으로 정언호 김기를 지평으로 임명하였다. 천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5일 병자 10번째 기사 충청도 단양군에 황충이 발생하다. 천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6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의원에서 데뷔 전에 식치에 생사슴거리와 사슴혀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산사슴의 진상은 근래 모두 대봉하고 있으니 경기관찰사에게 식치에 쓸 생사슴거리와 혀를 구하는 대로 우선 봉진하도록 하사하라.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6월 26일 정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장종손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이수동이 치계하기를 경내 계절의 유행병이 크게 발생하여 3월에서 5월 15일까지 주부에서 86인, 대정현에서 22인, 정이현에서 32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세가 수그러지지 않았으므로 사막으로 하여금 구류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심환 등의 약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 세읍에 유행병이 크게 발생해서 전염되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한다. 제주는 다른 도와 비교가 안 되는 인물과 물산이 적은 바다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경악스럽다. 개청한 약과 필요한 약일을 해주로 하여금 더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장량심 언경이 아뢰기를 신의 아우 언광이 장령으로 있다가 채직당했는데 신이 이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사세상 매우 곤란한 일이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제간에 교대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겨서 사피하는 것이다만 각사의 물품에 관한 사물을 인수, 인계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피하지 말라 하며 다시 아뢰니 따랐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조방언을 승정원 조하승지로 김유를 홍문관 부재학으로 황년준을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데뷔전에 보약을 만드는 데 드는 산 사슴을 봉진할 일로 이미 경기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였다. 그러나 잡지 못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까지 봉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희도와 강원도에도 급히 민폐 없이 잡도록 하되 잡으면 급히 봉진하게 할 일로 하서하라. 준조실록 27권 중종 21년 6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는 별로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갑자기 승진하기 때문에 관작이 외람되고 조정이 존엄하지 못합니다. 송평은 첨정이 된 지 겨우 10여 개월 만에 봉예에 임명되었고 헌문관 전환 강연은 인물이 합당하기는 합니다만 물망 얻기를 기다려 승진시켜야 합니다. 순서대로 천전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주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래에는 천전이 자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예의에 따라 승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기가 가벼워지니 개정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대간 가운데 응당 서경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비록 사피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양사의 서경을 거친 뒤에 와서 아뢰는 것이 전례입니다. 지금 듣건대 지평 김기는 서경도 거치기 전에 바로 사피했으니 매우 사체를 잃은 처사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관원의 일과 다르고 또 서경하는 법에도 어긋나게 감히 아뢰입니다. 경기도 도사 허백기는 인품이 경망스러운 데다가 무리까지 있기 때문에 전에 예주 주하랑으로 있을 때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더구나 관리를 포함하는 것은 중임이니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재직시키소서. 아울러 재직시키소서. 복례 송평은 장리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제수하는 벼슬은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수에 넘게 정품에 올랐으니 외람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김기는 논박받았으니 채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간이 서경을 끊는 뒤 사피하려면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채직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근래 물론이 조그만 잘못으로 빈번히 대간을 채직시키는 것은 그런 일이라고 하고 인물 또한 모자라기 때문에 대간에 혼란이 있으면 전조에 겨우 차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여기에 조화제시켜 채직한다면 뒤에는 반드시 이해가 될 것이니 채직시킬 수 없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영해군에 지진이 발생하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송평의 일을 아래였다. 간원이 김기, 허백기의 일을 아래니 김기는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남방에 불같은 운기가 밤에 있었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간원 전원이 아뢰기를 김기에 대한 일은 본원에서 인물의 숫자가 적어 전조에서 주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작은 일이라 하여 방치한 채 논하지 않는다면 대간이 되어 서경받아야 할 사람이 서경을 끝내지도 않고 바로 사피할 뿐만 아니라 그 패단이 앞으로는 언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단 홍석견이 전에 지평으로 있을 때도 서경하기 전에 바로 사피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신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등이 즉시 농계했었더라면 이 사람이 전례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김기가 지금 또 사피했습니다. 신등은 이를 살피지 못했으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나도 전에도 이렇게 사피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의심이 갔으므로 적언을 시켜 고증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대간이 아뢰지 않은 것을 그러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송평 강현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밤에 남방에 불같은 운기가 있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권이해를 사무지평으로 임명하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북도병사 황침은 지난 2월 15일에 본직을 제수받았고 6월 10일에 사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사하고 기르에 올랐으니 지체된 일수가 이미 50여일이 넘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변방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으로 매우 완만한 처사입니다. 속히 황침을 파직하고 감당할 만한 다른 사람을 선택, 날짜를 정하여 급히 부임하게 하소서. 병조에서도 이를 제때 규거하지 않은 탓으로 이렇게 지체된 것으로 본부가 바야흐로 한문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침은 파직시켜야 하는데 병조가 규거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감사, 병사 등이 부임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50일간 지체하였다 해서 황침을 채직시킨다 해도 다음 적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인들 2, 3일 사이에 어떻게 행장을 꾸려 길을 오를 수 있겠는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체하고 가지 않았다면 파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해조로 하여금 고중에서 아뢰게 하라. 하며 사무가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서 북방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강계부사로 있던 황침을 발탁하여 절도사에 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황침의 입장으로는 의당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급히 임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중하게 대원한 뜻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대저 근래에는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법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장에 임명된 자가 중한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단지 일신의 사적인 일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분한다느니 근친한다느니 핑계대고 날짜만 미루면서 즉시 부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변방의 일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의당 파직시켜 다른 사람이 징계되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변장에 임명된 사람이 기한을 헤아려 부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이후 강연 등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충운부 도사 유영은 전에 김제 군수로 있을 때 함부로 형벌을 행한 것 때문에 주의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곧 서용되었고 경기도사 허백기는 포평을 맞는 관원에게는 합당치 않으니 아우러 채직하소서. 전 대간들 심사순 홍석견 이희근을 가리킨다. 그 11월 분변에서 화직에 제수하지 말 것으로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모두 화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대저
근래의 용인과 모든 정령에 대해 위에서 정교에다가 위에서 곧 도로 회귀시키므로 정령이 한결같지 않게 되니 이는 치도에 관계되는 바가 큽니다. 의당 상께서 이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주에서는 전교를 듣기가 바쁘게 즉시 화직에 의망했으니 이 역시 그릇된 일입니다. 때문에 본부에서 바이아우로 한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원이 허벅지 일을 아리니 전교하기를. 해저의 싸른 바를 보건대 감사 병사의 부임은 모두 30일이라 기한이라 한다. 황찜은 사언한 지 이미 50여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고 임무를 감당할 만한 다른 사람을 가려 임명해서 급히 부임하게 하라. 병조는 직사에 원만하게 규거하지 않았으니 역시 추문해야 한다. 허백기와 전 대간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실시로 57권 중종 21년 7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이호, 강년, 유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한승정을 사헌부지비로 임건을 홍문관 전환으로 임명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헌부라 한경기, 이호, 강년, 유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의 전염병이 그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에 갖고 의뢰 효행이 뛰어난 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담양부 서원 권복은 일찍이 어미를 여의었으므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을 매우 슬프게 여겨 매달 1일과 15일에 정성을 다해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섬길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꼭꼭 문안했고 아비가 죽어서는 밤낮으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3년상을 치른 뒤에는 기일이 든 달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장수현, 유화, 김경선은 아비가 죽자 빈소로 떠나지 않고 몸이 바싹 야위어 예의에 지나치게 슬퍼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팔아 어미를 봉양하면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기 때문에 100살이 넘었어야 죽었습니다. 경손의 나이도 70이었지만 3년 동안 물만 마시고 슬피 울면서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집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흥덕현 녹사 오주는 아비가 종기를 아랫질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인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비가 죽어서는 예의에 지나치게 슬피 울면서 양념친 음식과 채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주 정병 최치강의 양녀 출신 아내인 능금은 남편이 죽자 아침 저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게 울었고 봄 가을로 의복을 만들어 제사 지낸 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19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마음을 변치 않은 채 슬피 울면서 예를 끝까지 지키면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보안현 진사 최필승은 어미가 유종을 알아 심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입으로 종기를 빨아 치유했습니다. 아비인 진사 최수소는 이 악질에 걸려 백약이 무효인 채 달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이 박쥐를 잡아야 치유시킬 수 있다 했으나 때마침 겨울이라 아무리 잡으려 찾아봐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르며 통곡하자 박쥐가 절로 날아왔으므로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먹이니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전 직장 한숭석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자 거의 죽게 되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치유시켰고 어미가 죽어서는 슬퍼하면서 극진히 3년상을 치렀습니다. 또 아비상을 당해서는 직접 재물을 마련했고 여묘살이와 제사에 한결같이 지성을 다했습니다. 강직 별시위에 고수검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아울러 3년간 여묘살이를 했고 이어 분묘 곁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국기일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금소한 음식으로 제사 지내온 지 25년이나 되었지만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 고장이 효자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고북은 향리 이승호의 아내 금이는
남편에게 쫓겨나자 그 동생이 개가시키려 했으나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정에서 도망하여 시집으로 다시 찾아가는 이를 딱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아들 성호에게 다시 통고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주야로 통곡하면서 3년상을 치른 뒤에도 그대로 상복을 입은 채 방에다 영좌를 설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의복을 철따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시위 이 숙소는 어미상을 당하여 예의에 지나치게 슬퍼했고 여며소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옥구형 별시위 두 세주는 그 어미가 병이 들어 50일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의대를 벗지 않은 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은가 하면 인분을 맛보아 병 증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뒤에는 집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미가 즐기던 물건이건 힘껏 구해다 영전에 바쳤습니다. 또 3년상을 끝내도록 밤낮으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성현, 다남, 영리, 차순녀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겨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어버이에게 바쳤습니다. 가지를 맞을 때마다 어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헌수했으며 반드시 고장의 부로를 초청해서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 아비 차인도가 임질에 걸려 소변이 막혀 기절해서 쓰러지자 수녀는 아비를 끌어안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습니다. 이어 아비의 양경을 2일간 입으로 빨자 요도가 터였습니다. 이리하여 소변이 통하게 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주부 생원 박세직은 타고난 성품이 중후해서 나이 10여 세에 어미를 여의자 3년 동안 애무했고 늘 어미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섬기기를 더욱 삼갔고 음식물을 봉양함에 있어 아비의 마음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죽자 3년 동안 죽만 마시고 양념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집신에 저장을 짚고 동구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호 김천동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자 즉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이를 술에 타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 박형문의 처 김씨는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머리를 빗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직접 제물을 올렸으며 밤낮으로 통곡하였습니다. 3년상을 마친 뒤에도 철따라 옷을 만들어 분묘 앞에 가 곡제 한담 이를 신주 앞에 놓아두었고 철이 바뀌면 전의 옷을 치우고 새 옷으로 바꿔놓고는 깨끗한 것을 가려 울면서 전의 옷을 태웠습니다. 반혼하여 제사 지냄에 있어 지금까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군, 산호, 난금은 그 어버이가 살았을 때는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했고 어미가 죽은 뒤에는 3년간의 여묘살이를 끝낸 다음 이어 분묘 곁에 살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주인을 섬겼으므로 주인이 늘 궁핍함을 우려해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철따라 수확하는 물건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는 차마 먼저 맛보지 않았습니다. 유학 유사준의 아내 박씨는 25세 때 남편을 여인 뒤 지금까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흰옷에 금소한 밥을 먹으면서 절일과 기제 때는 몸소 분묘 앞에가 초상 때처럼 슬게 울었습니다. 학생 서치명의 양녀 출신 아내인 마비는 30세 때 남편을 여였습니다. 그 뒤 21년간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위판을 모시고 흰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영전 앞에 가져다 놓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만경현 최치강의 양녀 출신 아내인 금이는 37세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7년이 되도록 흰 옷을 입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물론 양념친 반찬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상과 장막을 갖춰 신주를 모신 뒤 향로와 꽃병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했고 철따라 나는 새 음식도 갖추어 올렸습니다. 또 철따라 옷을 만들어 영전에 가져다 놓는데 전에 옷을 새 옷으로 바꿀 때는 그때마다 반드시 전에 옷을 태웠습니다. 매달 1일이나 15일 속절에는 병을 앓거나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반드시 분묘에 올라와 갔습니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이호, 강연, 유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함경도의 전염병 사망자가 165명이었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선산에서 사람 하나와 소 한 마리가 벼락 맞아 죽었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건춘문 수문장 김예달이 와서 문루 바깥쪽 판자에 화살이 밝혔는데 화살 끝에 글이 메어져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궐문에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지극히 경악스럽기에 아래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문에 화살이 박혔었습니다. 그러나 임명수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내관과 사관을 보내어 즉시 그 자리에서 소각시키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에 따라 소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요령장인 자비는 검지시키지 못한 탓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역시 전례에 따라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정훈이 또 아뢰기를 이 일은 사가의 대문에다 쏜 것에 견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대사한 홍언필의 집 대문에 화살이 꽂혔었다. 지난해에는 포고 절목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고 의금부로 하여금 마련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포고 절목을 다시 의논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전례에 따라 마련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인심이 사나워서 화살을 관청의 문에 쏘기도 하고 대산의 집 대문에도 쏘기도 하더니 끝내는 다시 대궐 문에까지 쏘면서 포악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틀림없이 조정에 대한 원망을 품은 자가 그 부문을 풀 데가 없자 화살을 그를 매달아 쏘아 조정의 의도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소인들이 악을 자행함에 있어 못할 짓이 없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이호, 강연, 유영 등의 일을 아뢰니 이호, 강연은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에서 아뢰기를 대사례는 제왕의 성대한 일로 임금으로서 한 번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전번에 여러 번 거행하려 했었으나 흉년이 들고 재변이 겹쳐 발생하였으므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곡식이 잘 여물었는지 미리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사의 형세로 보건대 흉년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중시로 선비를 뽑겠다는 영을 이미 내렸으니 지금 대사례를 거행하고 싶다는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대사례는 태평임을 드러내는 행사입니다. 금년 농사가 흉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인심이 투박하고 재변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행사를 억지로 거행하는 것은 거칠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대사례를 거행한 뒤 선비를 뽑는 것은 대사례를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시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으면서 아울러 대사례를 거행하는 것은 사세히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의 의견은 금년 가을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의논해서 거행했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신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거행하지 못하겠다. 아랜대로 내년에 다시 의논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 57권 중종 21년 7월 11일 MGN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먼데 있는 농침에는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마음이 몹시 편치 못하다. 함의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상께서 마음 편치 못하다는 뜻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묵어야 될 곳에 있는 능침이라는 민폐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도 조정께 대한 하나의 큰 효도인 것입니다. 지금 목전의 패단은 백사가 직무에 태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강이 해이된 것은 실로 국가의 막대한 패단인 것입니다. 예부터 기강을 확립시키는 것을 어렵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형벌을 엄중히 한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노하지 않아도 두려워해서 절로 확립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강은
대간의 책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백사의 태만을 규찰만 한다고 해서 기강을 확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강의 해이는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식하는 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면 윗사람을 능멸하기 일쑤인데 이는 모두 기강이 해해진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인심은 예스럽지 못해서 미천한 사람도 반드시 윗사람을 없인 여긴다. 따라서 외방 백성들도 모두 수령을 경멸하기 때문에 기강이 날로 전도된 것이다. 하며 남곤이 아뢰기를 이런 패단은 반드시 작은 것이 쌓여 크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일변시킬 수 있는 계기는 교화를 천명하고 인심을 엄숙하게 하는 데 달렸습니다. 위로 궁금해서부터 조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이된 근원을 철저히 조사 부식하여 진작시키면 확립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집이 한승정은 아뢰기라. 지난번 권례에서 착간할 때 군영의 군사는 전부 빠졌고 기복마도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병관의 잘못입니다. 이해부터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군정이 반드시 해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는 기복마를 갖춘 군사가 열에 한 사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긴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군사를 데려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군대는 정예함이 귀한 것이므로 숫자를 늘려서 힘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정로비, 갑사를 더 늘렸으므로 군액이 불필요하게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보인을 갖춘 군사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또 듣기에 갑사를 취재할 때 보인 1명이 갑사 10명을 대신해서 쏘았으므로 보인을 모두 정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가 정예하거나 용맹하지 못한 것은 역시 불필요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번들러 갈 때는 다른 사람을 품으로 사서 번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 대신 점어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난번 척간할 때 점어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틀 사이 독촉해서 갖추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취재 때 대신 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전군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자는 퇴거하여 보인에 충당시킨다면 모두 보인이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으면 물론 군액도 정실해질 것입니다. 또 지금 2조 난관은 반드시 개만된 다음에야 전임시키고 있습니다. 난관으로 임명된 자는 경질이 너무 잦아 자기의 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리가 농간을 부려 이런 폐단을 야기시킨 것이고 따라서 군정도 절로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신이 형조 난관으로 있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조에서 추국하던 사람 모두 도둑에 관계된 일이었으므로 대사령이 내려도 석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적어도 30명 선을 밑돌지 않았었습니다. 근래는 혹 감옥이 텅 빈 때도 있으므로 위에서 옥사를 건면히 처리했음을 가상히 여겨 수를 내려 포장한 듯이 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도둑에 관계된 일이면 비록 죄가 의심스럽더라도 그에 대한 고신이 한두 차례에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10일이나 1개월 사이 결단해서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수가 옥에 체류되는 기간이 반드시 길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옥수가 많고 적으면 관리의 건만에 달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전에는 진실로 옥이 빈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든 때문에 도둑이 봉기하여 경외의 강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형옥에는 지체된 죄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어 인심이 화이한 탓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심이 포악한 데다가 흉년마저 들어 도둑들의 횡행이 지금보다 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건만 형조는 도리어 옥에 죄수가 없다는 것을 보장을 받았으니 그 이유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풍속은 강한 함을 숭상하여 모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리들도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아무가 큰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도 방치해 한 채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도둑일지라도 반드시 공공연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뒤에야 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도, 부장, 군관들도 마음을 다해 체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옥에 죄수가 없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일이 나란 일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래 쌓이면 그 폐단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가 옥사를 근면히 처리해서 옥이 비게 되었기 때문에 성중조의 예를 고증하여 간략히 포장하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포도장이 잡은 도둑은 많은데도 형조에 체류된 재수는 적으니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대저 도둑의 행행이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 옛적에야 서울 안에서 강도가 횡행한 적이 있었느냐 하며 남건이 아래기를 도둑이 마구 횡행해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도둑질하는 강도들인들 어찌 죄가 중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욕에 눈이 어두워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한두 집에서 도둑 맞은 일이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인심의 포악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조짐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 이의 기를 밝히지 않아 사람들이 분수를 모른 소치입니다. 하고 특징과 신공제는 아래기라. 평천하는 치국에 달렸고 치국은 제가에 달렸고 제가는 수신에 달렸습니다. 위에서 격치와 성정의 공부를 극진히 할 수 있으시다면 기타 군정이나 형옥 같은 일들은 단지 일개 유사의 일일 뿐입니다. 하였다. 정로위와 갑사는 정로위는 북방 야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종 11년 1480년에 창설한 군대로 중종 23년 1528년에 서을을 여기에 예속시킴으로써 정병 갑사가 감소되는 폐단을 일으켰다. 갑사는 의흥위에 소속된 군인으로 서울의 수비와 변방의 수비를 담당하게 한 특별 정예부대이다. 호랑이를 잡는 임무를 띤 착호 갑사를 따로 두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유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회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신상을 지돈령 부사로 홍경림을 경기 관찰사로 이언적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 유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한경기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공조 정랑 황여헌은 본디 물론이 있었으니 육조 난관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서천군수의 홍처성은 인물이 경박해서 수령이 합당치 못한데 더구나 서천은 땅이 넓고 사람도 많으니 더욱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채직시키소서. 더건대 지난번 권내에 입번한 군영의 군사를 착관할 적에 과반이 점호에 빠졌으므로 이미 병조로 하여금 추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병조가 평상시 잘 규검하지 못한 탓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병조 관리도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서천군수 홍처성은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사람인데다 서천은 지역이 방대해서 송사가 허분함으로 이런 사람은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양군수 안서는 인물이 경망하기 때문에 전에 여러 번 탄박받았었습니다. 더구나 함양은 큰 고을이라 더욱 합당치 않습니다. 아울러 채직하소서니 병조는 추문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홍처성 황여헌 안서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밀양의 어떤 여자가 이남 일녀의 세 쌍둥이를 낳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홍처성의 일을 아뢰고 헌부는 황여헌, 한경기 등의 일을 아뢰었고 간호는 안세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황여헌은 본디 무리가 있어 논박받았는데 그 뒤에도 자신하지 않았으니 육조 난관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속히 채직시키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더건대 수원에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자가 있다 합니다.
이는 천지간 인륜의 큰 변개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원은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런 큰 변개가 있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도로 하여금 출국하도록 할 수만도 없고 서울과의 거리 또한 가까운 관원을 보내어 출국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잡아다 주옥에서 출국하여 전령을 명백히 바르게 하소서. 대저 외방에서는 이와 같은 큰 변괴에 대해 그 실정을 얻어내지 못할까 저하여 장으로 다그치다 보면 죄수가 죽는 수가 있고 감시를 삼가지 않아 죄수가 도망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청합니다. 노범건이 자기 아들 선종 조카 치종과 함께 자기 부모를 때려 죽였다 하니 답하기를 수원 사람이 이런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아이고야, 부모를 때려 죽여. 진주시록 57번 중종 21년 7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황효원이 지게하였다. 그 내용 다음과 같다. 강릉부 진사 신명화의 아내 이 씨는 천성이 순수해서 학문을 대강 알았으므로 삼강 행실도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와 남편을 섬기며 있어 그 도리를 다 했으므로 일찍부터 고장의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 신사년에 어미 최씨가 시병으로 죽자 신명화가 부음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시병에 걸려 증세가 날로 심해져 헐떡거리는 숨결이 목구멍에 걸려 여러 번 숨이 끊어졌다 가까스로 다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살아나지 못할까 염려해서 밤낮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몰래 명화의 패도를 가지고 선조의 묘에 올라가 향불 피워 예배하고서 기도하기를 첩이 남편을 따른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남편은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고 첩도 남편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쩌면 이다지도 가혹한 죄를 내리십니까? 첩은 이미 어미를 여였으니 우르를 대라고 남편뿐입니다. 남편마저 첩을 버리게 된다면 첩 혼자 고차스럽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패도를 뽑아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자르니 피가 철철 흘러 흥건히 꿰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 보아 전혀 내색을 안고 있었는데 그날 밤 이 씨의 꿈에 하늘에서 크게 대추만한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던데 다음날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유화 최응롱은 그 아비 생원 최승남이 발광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응록이 인육이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즉시 왼손 무명지를 잘라 이를 태워서 약에 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의 병이 과연 치유되었습니다. 삼척부 유화 김승소는 어려서부터 절조가 있어 지극한 효성으로 어베이를 섬겼으나 집이 가난해서 잘 봉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특별한 음식이나 찰따라 나는 과일을 얻으면 반드시 품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어버이에게 드렸습니다. 아비가 병들어 여러 달 동안 낫지 않자 옷을 벗지 않은 채 계속 지성을 다해 약시종을 들었으므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 병으로 죽자 얼마나 서러워했던지 뼈만 남도록 수척했고 매서운 추위와 찌는 더위에도 분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소 남하고 물 길어다가 밥을 지어 전제했고 자신은 저녁에 죽 한 그릇씩만 먹었습니다. 동생이 죽자 아비 분묘 곁에 장사 지낸 뒤 아침 저녁 빠뜨리지 않고 아울러 전제했고 전제하고 난 다음 음식은 즉시 어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미가 죽어서도 한결같이 아비 상때처럼 했으므로 고장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효성이라 칭찬했습니다. 양구현, 호장, 유호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해서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봉양했습니다. 어버이가 함께 죽자 끝없이 슬퍼하고 사모하여 따로 가묘를 설치하고 매달 1일과 15일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철따라 나는 물건도 먼저 영전에 천신한 뒤에 먹었고 어버이가 죽었으나 살았으나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진조시로 57권 중종 21년 7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조계상이 치게 하였다. 충해가 있었던 각 고을에 큰 비가 내린 뒤에는
황충이 절로 없어져 곡식에 피해가 없습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개성부에 황충이 발생해서 곡식의 잎사귀와 이삭을 마구 갉아 먹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